이제 아마 고고학적으로 한 3만 1,000년 정도 네, 전에 3만 1,000년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관련 근데 우리 중세 시대에는 그 이발사가 사람도 치료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의사보다 신분이 낮은 이발사, 목욕탕 주인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외과적인 의료 행위를 하게 됐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잘라낸 부위에다가 이물질을요? 뭐 돼지 껍데기, 돼지 내장, 뭐 방광, 아니면 사람의 근육, 근막 이런 것들을 거기다 넣어봤던 거죠. 이렇게. 네. 박동 원장님께서 하시는 네. 인공관절 수술, 이 인공관절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관절염이라는 거는 일을 많이 하고 고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과거의 분들은 지금보다 더 고된 일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 관절염이 많이 왔었을 거예요. 근데 네. 관절염이 오시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관절의 이런 가동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과거에는 지금 옆에서 모양이 보시면 이런 모양의 음. 인공 관절이 없었기 때문에 관절염이 오시면 굳어버리는 이 현상들이 생기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어떤 수술을 초창기에 했었냐, 이런 관절 부분을 그냥 잘라내주는, 그러니까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을 잘라내주면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임이 생기겠죠. 예. 그러면은 아마 움직임이 생기니까 좋아지지 않겠냐. 예. 그랬더니 문제가 되는 거는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예. 통증이 있는 예. 거죠. 엄청 더 아플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해봤던 거는 네. 그러면 잘라내고 그냥 놔두니까 절단단 때문에 통증이 생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런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잘라낸 부위에다가. 이물질을요? 뭐 돼지 껍데기, 실제로 돼지 내장, 뭐 방광, 아니면 사람의 근육, 예. 아니면 사람의 근막 이런 것들을 거기다 넣어봤던 거죠. 이렇게 네. 넣어봤더니 잠깐은 좋은데 예.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그냥 절단만 했던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패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서 어찌 보면 인공관절의 지금과 네. 어떤 가장 근접한 그런 모델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게 닥터 무어라는 분이 개발한 네. 코발트 크롬이라는 어떤 인공관절의 기구, 쉽게 말해서 인공관절을 해야 될 부분에 네. 금속을 넣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전에는 뭐 아주 그냥 우리가 생체 조직 같은 그런 조직을 넣었었는데 네. 금속을 넣으니까 얘가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예. 또 어떤 식으로 금속을 넣을 거냐, 네. 네, 이런 방법들은 더 그 다음에 1970년대에 영국의 찬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관절의 인공관절 개념, 우리가 인공관절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개념을 정립하신 분인데, 네. 여기 인공관절을 보시면 이게 이런 금속이 있고, 네. 이 금속하고 금속을 이제 뼈를 깎아가지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데, 그렇죠. 이 안에는 하얀 플라스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왜 플라스틱이냐면 쇠끼리 부딪히면 충격이 오기 때문에 네. 약간의 탄성이 있으면서도 마모가 잘 되지 않는 고농축 압축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재질을 금속과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인공관절을 만들어주면 오래 쓸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뼈하고 인공관절을 붙이는 거는 뼈에 붙이는 시멘트라는 거 쓰면 되겠구나.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신 분이 찬이라는 분이시고, 그 이후에 인공관절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현재 인공관절이 된 겁니다.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렇죠. 예, 네.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는 네, 네. 그런 과정이네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 같은 서전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게 그렇죠. 됐죠. 맞아요. 네. 그게 개발되기 전까지 많은 희생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랐다는 거네요. 그죠? 환자들 또 고통이 많이 있으셨을 거고. 그렇죠. 네. 예. 참 우리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되겠네요. 이제는 그 인공관절의 어떤 정밀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네. 로봇 쓰는 시절까지 왔잖아요. 뭐 이제 인공관절이 어떤 우리가 과거를 쭉 보면 네. 마취 제도 없이 수술을 하다가 네. 우리 몸속에 이상한 걸 넣다가 그다음에 금속을 넣고 더 네. 좋은 금속을 넣게 되고 네. 이제는 또 조금 더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더 정확하게 하는 인공관절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과거에는 그냥 눈대중음을 했던 거는 좀 더 정확한 위치에 오차가 적게 해서 합병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자는 게 로봇 인공관절의 목적이고, 그렇죠. 로봇 인공관절을 하기 전에 저희가 한 20년 정도 전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었어요. 내비게이션하고 로봇의 차이는 뭐냐면 과거의 로봇 내비게이션은 길만 안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하는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라고 해줬다면 네. 최근에 나온 로봇은
수술을 할 때 직접적으로 자기가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깎아야 된다고 위치를 알려주고 깎아도 주고 틀어도 주고 네. 우리가 하는데 같이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말씀드렸듯이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절개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네. 출혈도 적어지는 거고요. 시간도 오히려 짧아지는 거고. 네. 그리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해보시면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줄어드시는 것 같아요. 네.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어서 네. 그렇다면 퇴행성 변화가 심하거나 또는 이제 가끔 보면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재수술이나 이런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처음 하는 환자보다는 네. 로봇 수술이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그러니까 변형이 심한 경우일수록 저희가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교정이 덜 될 가능성이 높으신데 그렇죠. 수술할 때 약간 애매한 경우에 수술하시고 나서 빨리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를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수술하면서 바로바로 우리 각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저희들한테 오는 거죠. 네. 이 로봇이라는 게 개발된 것도 시간이 꽤 됐고 네. 이게 점점 보편화되면서 로봇이 기능이나 능력 자체가 훨씬 네.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하다못해 저희가 수술할 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수술하다가 다달기가 흔들리면 어떡해요? 로봇이 따라 움직이니까. 뭐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러다가 앞으로 수술 다 로봇이 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예. 뭐라고 대답을 그런 질문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로봇을 제가 최근에 좀 공부를 해봤는데 네. 로봇이 자율주행 로봇이 있고 네. 협동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오.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게 뭐냐면 산업 현장에서 네.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와 같이 일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로봇들은 네.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로봇은 대개는 협동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거. 네네. 저하고 로봇이 협동을 해서 만약에 로봇팔이 저를 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움직이다가. 예. 근데 그거는 협동 로봇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설계를 할 때 네.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안전하게 전혀 그런 사고 없이 의사가 수술하는 거를 로봇가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로봇을 만들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 협동 로봇이지만 저를 도와서 정확도를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미래에는 로봇이 다 수술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제가 네, 그런 세상이 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